네, 안녕하십니까. 고 테스트의 거의 모든 것 실습으로 쉽게 알아보자고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의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심 언어를 쭉 써봤고요. 역시 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쿠버네티스 엔진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활동으로 레테라는 로그DB와 벤티라는 비주얼라이저를 개발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표 자료는 GitHub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 GitHub JM노트 고 테스트라는 곳에 있고요. 거기에 문서와 코드가 있으니까 이 발표 자료에 코드가 상당히 많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습이라고 했는데 이제 실습용 코드가 있고 핸즈온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에서 작동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 자료는 고 블로그 그리고 고 헬프 테스트 테스팅 테스티파이 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맨 뒤에 그 참고 자료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제가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거의 모든 것을 담다 보니까 이제 빠진 게 있으면 또 넣고 빠진 게 있으면 또 넣고 하다 보니까 목차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발표 내용이 많은데 이제 발표 시간은 30분이라서 전체를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순서대로 하다가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17번으로 커버리지 100%에 관한 논의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테스트 기초, 기능 활용, 테스트의 유형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사례, 목과 수명 주기, 그리고 ID, 커버리지, 그리고 기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기초에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파일명은 밑줄 test.go로 지어야 되고요. 패키지명은 테스트 대상 패키지랑 동일한 패키지명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블랙박스 테스트의 경우에는 밑줄 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함수명은 테스트 대상 함수명이랑 일반적으로 똑같이 쓰면 되고 테스트 xxx 저렇게 써져 있는데 첫 번째 x가 대문자여야 되고요. 소문자로 시작할 경우에는 테스트 함수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줄로 시작하는 경우는 권장하진 않지만 사용은 가능합니다. 뭐 이런 룰을 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아무것도 테스트하지 않지만 통과하는 테스트 코드를 보면 패키지명 그리고 임포트 테스팅 그다음에 테스트 함수명 이렇게 하고 내용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고 테스트로 실행해 보면 통과되는 그런 식입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하는 것이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왼쪽은 테스트 대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테스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함수인데요. 정수를 넣으면 절대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test.go라는 파일명을 지었고 패키지명 동일하게 했고 테스팅을 임포트했고 그리고 테스트 함수를 쓴 다음에 ABS 함수를 돌렸죠. -2를 넣었으니까 이제 절대값을 하면 2가 나올 거고 2가 아닌 경우에 에러를 내라 뭐 이런 코드이고 2가 나올 테니까 이제 이거는 통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패스인 경우에 exit 스테이터스 0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고 테스트 점 슬래시 점점점 이런 식으로 CLI에서 실행을 해본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v verbose 옵션을 넣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이제 테스트 함수명과 수행 시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명령어 예시를 먼저 보시면은 왼쪽에 고 테스트만 주었을 때가 이제 패키지를 지정하지 않은 로컬 디렉토리 모드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점 또는 점 슬래시 점점점 또는 패키지명을 쓴 경우 이 경우에는 패키지 목록 모드입니다. 그래서 캐시는 패키지 목록 모드에서 작동을 하고 단 이게 패스인 경우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IDE에서는 주로 패키지 목록 모드를 사용하고 대부분 IDE에서 저걸 쓰기 때문에 이제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CLI에서 할 때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fail 되는 예시인데요. 일부러 fail 하도록 왼쪽 아래 보시면은 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exit status 1이 나오고 패키지 목록 모드이지만 캐시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테스트 라이브러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 링크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자주 보이는 것 3가지 정도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팅과 테스티파이와 긴코어인데요. 별표를 붙였듯이 이제 테스팅과 테스티파이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요. 테스팅은 표준 라이브러리, 그리고 테스티파이와 긴코어는 서드 파티이고, 그리고 테스팅의 경우에는 표준이기 때문에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또 테스티파이를 테스트할 때 많이 쓰고 쓸 수밖에 없고, 테스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결한 게 특징인데요. if문이나 deep equal 같은 게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용한 하이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assert, require, mock, sweet 이렇게 있고, 사례를 보시면은 etcd, gin, prometheus, kubernetes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발표 자료에서도 이제 테스팅과 테스티파이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테스팅과 테스티파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이제 if문이 있죠. if문이 이제 3줄에 걸쳐서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assert.equal이 돼서 한 줄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위에 임포트 부분을 보시면은 테스팅 외에 testify assert를 추가로 임포트 해야 되는, 저걸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간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결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고 위에 코드가 이제 간결한데도 메시지가 저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수명 관례를 조금 얘기해 보면 이제 기대한 값은 want 또는 expect로 쓰고 실제 값은 got 또는 actual을 씁니다.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 테스트인데요. 패키지 내부에서 테스트하느냐 외부에서 하느냐 이런 차이고요. 주로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많이 할 텐데 블랙박스만 한번 알아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줄 테스트라는 패키지명을 붙여야 되고요. 외부에서 임포트하여서 라이브러리처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unexported는 테스트 불가하고 기능적 커버리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임포트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다른 디렉토리에 있어도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같은 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테스트 대상으로 스퀘어 멀티플라이라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그 위에 거는 첫 글자가 대문자니까 exported, 아래 거는 unexport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일반적인 테스트죠. 저렇게 하고 블랙박스 테스트를 하려면 패키지명에 밑줄 테스트를 붙였고 패키지명이 다르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nexported는 테스트 불가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별도 디렉토리에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한 사례인데요. 쿠버네티스의 클라이언트 고 소스 코드이고요. 쿠버네티스라는 그 패키지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쿠버네티스 테스트라는 패키지가 또 있어서 그 안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패키지 명도 그렇고 임포트 부분에 쿠버네티스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테스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브 테스트와 테이블 드리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브 테스트는 t.run을 이용해서 테스트 안에 테스트를 적는 것이고 테이블 드리븐은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서브 테스트의 어떤 정형화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나 맵을 주로 씁니다. 서브 테스트 보면 이제 테스트 함수 안에 t.run이 있고 이름 푸 바로 주었고요. 저게 실행을 하면은 오른쪽에 들여쓰기가 되고 슬래시 이름이 더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해서 t.run 안에 또 t.run을 써서 AABB를 넣었고요. 그렇게 하면은 더 들여쓰기 되고 이름도 슬래시 더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 드리븐이 이제 자주 보게 되는 형식인데요.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형식이고 여기서는 구조체 슬라이스를 썼습니다. 첫 번째로 네임 필드를 줬고요. 그렇게 하면은 포문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돌면서 trun에다가 네임 필드를 전달해주고 그게 각각이 이제 서브 테스트로서 실행을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abs 123이라는 이름을 줬고 오른쪽에 슬래시 abs 123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구조체 맵을 사용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키로 이제 스트링 키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네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포문도 약간 바뀌어서 키를 뽑아서 t.run에 이름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테이블 드리븐에서 좀 이름을 이거저거 넣어본 사례인데요. 빈 문자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드 코딩을 해버리면 샵 00, 01, 0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냥 이름을 주지 않아도 꽤 쓸만한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로우라는 걸 줬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규칙은 이제 같은 이름이 있으면 두 번째부터 번호를 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름이 있을 경우 또 하나의 사례고요. 그다음에 sprintf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프린트문을 구성해가지고 메시지를 이름을 적당히 줄 수 있겠죠. 슬라이스 인덱스를 뽑거나 뭐 입력되는 값을 적당히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공백 문자가 밑줄 문자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네, 그 테스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유형에 지금까지 다룬 거는 이제 테스트였는데 벤치마크, 퍼즈, 이그젬플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하는 게 이제 테스트고, 그 외에 벤치마크, 퍼즈, 이그젬플이 있고, 함수명은 저런 식이 되고, 목적을 보면은 이제 테스트는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서 패스 페일로 결과가 나오고 커버리지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성능 측정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퍼즈는 랜덤한 값들을, 자동 생성된 랜덤한 값을 테스트해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이그젬플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테스트인데, 출력 값을 검증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주석으로 원하는 값을 입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벤치마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랜덤한 정수를 돌려주는 것과 팩토리얼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른쪽에 이제 테스트 코드로 작성해 보면 포문 안에 저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걸 실행한 결과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고 테스트 마이너스 벤치 점 마이너스 벤치 맴을 입력한 사례인데요. 마이너스 벤치 맴이 없으면 오른쪽 박스에 있는 내용은 안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추가로 보고 싶으면 저 옵션을 추가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을 좀 보면 이름과 CPU 수, 그다음에 실행 횟수, 그거를 각각으로 나눠서 실행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당 15 나노세컨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벤치 타임은 이제 옵션을 주지 않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1초로 되어 있는데요. 10초를 주면은 10초간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카운트의 경우에는 전체 세트를 반복하는 것이고요. 기본값 1인데 2를 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CPU 개수가 아까 앞에 보면은 3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조작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 전에 초기화해야 되는 부분에 측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저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new big이라는 게 있고, 그걸 마친 다음에 타이머를 리셋해서 실제 테스트 측정하고 싶은 것을 측정하는 사례입니다. 이번에 퍼즈와 이그젬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즈는 랜덤 값을 대입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쿼리문 검증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그젬플은 출력 내용을 간편하게 검증하고 고독 문서화와 연계됩니다. 퍼즈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돼서 쿠버네티스나 프로메테우스에 보면 고에 있는 내장형 퍼즈 대신에 고퍼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퍼즈 기능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실용적이진 않지만 쉬운 코드인데요. 어떤 문자열을 받았을 때 굿바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저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아래쪽에 실행 결과를 보면 10초 동안 저거를 돌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래쪽에 보면 10초 동안 100만 개의 케이스를 생성해서 테스트했는데 굿바이라는 게 포함된 문자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패스로 끝난 그런 사례이고요. 좀 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짧게 바이라는 게 들어있으면 에러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10초를 돌렸는데 0.5초 만에 찾았고, 페일로서 실패한 케이스가 파일로 기록되고, 실패한 케이스를 찾으면 바로 중단이 되고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예기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에러에 대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해당 케이스를 돌려보겠죠. 그래서 해당 케이스를 다시 실행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그젠플 테스트인데요. 이그젠플은 출력 결과를 간단히 테스트하고 아웃풋 주석 내용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제 주석이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할 수 없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테스트 대상을 보시면 hello라는 함수와 hello by라는 함수가 있고 간단한 내용을 출력하죠. 그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테스트 코드가 있는데 아웃풋이 hello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 돌려보면은 맞으면 패스, 틀리면 fail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웃풋 여기서는 이제 슬라이스를 뒤섞는 함수를 통해서 unordered output, 그러니까 아까는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이번엔 순서가 달라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제한점이 있음에도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시면 이그젠플로 등록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문서 내용이 테스트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스 코드를 변경했는데 문서만 예전 버전으로 남는 불일치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example get in부라고 해서 환경 변수를 얻는 함수를 테스트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실제 문서에 반영될 때는 메인 패키지의 메인 함수로 바뀌게 되고 아웃풋은 동일하게 됩니다. 이번에 failfast와 sk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ilfast는 fail을 발견하면 바로 끝내는 기능, skip은 오래 걸리는 걸 건너뛰기 위한 기능입니다. failfast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테스팅 패키지에서 에러와 페이털의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함수 내에서 중단이 되느냐 여부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에러로 쭉 돼 있고 아래쪽엔 페이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 테스트를 돌려보면 에러인 경우에는 테스트 3개가 모두 실행되었고 페이털인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중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테스티파이에 보면은 이제 assert와 require라는 하위 패키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위 패키지명이 다르고 근데 또 함수명은 같습니다. assert.equal, require.equal 이렇게 해서 아까 봤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케이스 3개가 모두 실행되느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중단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진짜 fail fast인데요. 네, 이걸로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 ABS 1은 실행되고 ABS 2는 실행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함수 중에 하나라도 fail이면 중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테스팅과 테스티파이 동일하고요. 여러 테스트를 테스트할 때도 중단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위 패키지 목록이 쭉 있는데 해보면은 fail이 발생을 해도 계속 다음 패키지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패키지 목록을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스킵과 숏인데요. 오래 걸리는 테스트에는 t.skip을 붙여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건너뛸지는 구현하기 나름인데 보통 숏과 함께 사용하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if testing short이면은 스킵을 하도록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그냥 실행하면 10초간 실행이 됐고 숏을 붙여서 실행하면 빨리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패럴렐과 레이스인데요. 패럴렐은 여러 테스트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고 레이스는 그 루틴에 대한 데이터 경합 테스트입니다. 네, 함수 간에 순차 실행되는지를 한번 본 건데요. 글자 수당 0.1초 지연을 넣어가지고 헬로인 경우에는 0.5초, 푸인 경우에는 세 글자니까 0.3초가 걸리게 돼서 이걸 돌려보면 총 0.8초가 걸려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순차 진행이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병렬로 실행하려면 t.parallel을 각각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포즈 상태로 예약된 다음에 병렬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시간이 0.1초가 되는 병렬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간 병렬을 하려면 저 t.run 안에 t.parallel을 주는 거고요. 이제 이 경우에 좀 주의할 점은 tc라는 변수를 포문 내부에 한 번 더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없으면은 마지막 tc가 여러 번 수행되고 디퍼처럼 예약 후 실행되는데 덮어 써지기 때문에 저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병렬로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간 병렬 실행은 패키지 간에도 기본적으로 병렬이고요. 마이너스 P 옵션만큼 병렬이고 그거는 CPU 개수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타임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 각각 0.3, 각각 3초인데 총 3초가 걸려서 병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간 순차 실행은 P를 1로 줬을 때 순차로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번에 레이스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경합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2개 이상의 고루틴이 있는 경우 같은 변수에 동시 접근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쓰기인 경우, 왼쪽 코드에 보시면은 write라는 게 있고 read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테스트하면은 패스로 나오고요. 레이스 테스트하면은 fail이 됩니다. 그래서 고루틴을 사용한다면은 이런 경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테스트 사례인데요. 네, 변화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 이제 함수가 돌려주는 값이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고, 뭐 주사위 던지기 간단한 걸 한번 해봤고요. 네, 로거도 이제 시간에 찍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분 문자열이나 정규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요거는 시간을 멈춰놓고 보존 기간이 지난 파일을 삭제하는 함수인데 이제 time.now 대신에 clock.now를 사용해가지고 시간을 멈춰놓고 테스트하게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플레이그라운드 타임으로 작성해 놓고 그거를 테스트할 때는 set playground 모드를 true로 해서 실행하는 사례고, 쿠버네티스 페이크 클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10분 이내로 남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에러 및 패닉 테스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닉은 리커버를 통해서 에러 처리 패턴이 있고, 어설트 패닉 위드 에러라는 자체 리커버 기능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HTTP 테스트는 HTTP 테스트 패키지의 레코더 기능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네, 목과 수명 주기인데요. 목을 작성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티파이 목 쓰는 방법과 목컬이라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HTTP 서버 목인데요. 네. 패키지를 가지고 테스트 서버를 만드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둘 만한 부분은 테스트 서버의 호스트명이 127.0.0.1인데요. 포트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미 할당됩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특정 포트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포트를 지정할 경우에 이제 병렬 테스트에서 포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례만 조금 보면, 네, 이건 프로메테우스 목을 만들어서 사용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라우팅을 쭉 주고 메타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쿼리를 간단하게 작성한 목 사례입니다. 테스트 메인과 스위트인데요. 테스트 수명 주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테스트 전에 필요한 셋업, 그다음에 테스트 후에 필요한 해체를 하는 방법들이고요. 테스트 메인은 간결하고 표준적인 셋업 해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테스티파이어 스위트는 약간 쓰기에는 복잡한데 이제 다양한 수준별 셋업 해체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걸 쓰지 않더라도 간단한 셋업이라면 이닛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요거는 왼쪽에는 테스트 메인, 오른쪽에는 스위트를 이용한 그거를 비교해서 나타내본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있고요. 테스트 메인 사례로는 이거는 제가 만든 그 벤티라는 오픈 소스에서 사용한 사례인데, 셋업에서 이제 필요한 목 서버들을 기동하고, 여기서는 프로메테우스 2대, 레떼 2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동을 한 다음에 테스트가 끝나면은 목 서버를 종료시키는 그런 코드입니다. ID와 커버리지 내용인데요. VS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 여기서는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 실행 방법이고 커버리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테스트 함수 실행, 서브 테스트 실행, 디버그 테스트 실행에 대한 거를 스크린샷으로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의 원리와 모드와 도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17번 커버리지 100%에 관한 논의인데요. 보시면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시면 이제 제이슨 스트링 함수는 데이터를 제이슨 문자열로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저기 사용된 JSON.marshal이라는 거 자주 쓰시죠. 네. 이거를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mass.none이라는 값을 넣어서 테스트하거나 뭐 이렇게 자유로운 자료형을 넣어서 에러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서는 타입이 고정되어 있어서 적용하기 어렵고, 만약에 커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100%를 포기하고 저렇게 unreachable이나 뭐 이런 주석을 달아두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커버리지에서 제외시키는 주석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합의되지는 못하고 클로즈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앞에 그 마이클럭이나 목 교체와 비슷한 기법인데요. 몽키 패치라는 기법인데요. 제이슨 마셜을 변수에 담아놓고 테스트할 때는 다른 걸로 교체해서 에러 발생 함수로 교체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원복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이슨.마셜처럼 안정적인 것까지 교체해가면서 테스트해야 될지는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더 온건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페이크 에러라는 거를 변수로 해놓고 저 if문 안에 에러가 닐이 아니거나 페이크 에러가 있을 때 에러를 저쪽을 타도록 해서 커버리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커버리지 측정 시에 if 조건에 and나 or까지 분해하진 않기 때문에 커버리지 10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역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끝나지 않는 함수인데요. 그 HTTP 서버 같은 경우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8080 포트를 리슨하고 런을 하는데 계속 리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환되지 않죠. 리턴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코드에서는 고루틴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0.1초 동안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만 해도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스모크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전원을 켰을 때 패닉이 회로에서 연기가 나는가, 패닉이 없는가, 뭐 이 정도를 보는 것이고요. 아래쪽에서는 기능까지 좀 더 보기 위해서 개수로 한번 찔러보는 정도, 거기까지 한 겁니다. 엑시트 테스트의 경우에는 저기 log.fatal by라는 부분이 이제 os.exit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돌아오질 않고 종료돼 버리죠.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돼 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캡처 차일드 테스트라는 걸로 캡처해서 테스트한 사례이고요.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걸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조작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커버리지 향상 목적은 아니고 트러블 슈팅 사례이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통합 테스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단위 테스트였는데 통합 테스트라는 게 있고, 이거는 빌드된 파일을 가지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고 1.20부터 고 빌드 커버를 통해서 통합 테스트에서도 커버리지 측정이 가능하게 됐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외의 테스트는 좀 보시면은 그냥 GitHub 액션이고요. PR이 등록됐을 때 이런 점검 항목들, 포맷에 맞는지, 임포트 형식에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가지고 다 통과된 다음에 코드 리뷰를 시작하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 외에 이제 고 리포트 카드라는 게 있어서 최근 릴리즈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들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참고 자료로 고 블로그에 테스트 관련 글들을 링크로 남겨놨고요. 그리고 고 헬프 테스트, 그리고 테스팅 패키지 문서, 테스티파이 패키지 문서, 그리고 레떼와 벤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컨트리뷰션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